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깔리만탄 섬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에서 첫 강요 회의를 개최하며 신수도 건설과 차기 정부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신수도 건설은 2045년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숲의 도시, 정글의 도시라는 콘셉트로 도시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수도 이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신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신수도 건설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으며 3에서 5년 후에는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수도 건설 작업이 지연되면서 수도 이전 선언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320억 달러 중 80%를 민간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도 일본과 한국 기업 4곳이 신수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업이나 투자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인해 신수도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있어 수도 이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독립기념일을 맞아 자카르타와 누산타라에서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급증하자 공공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예산 증액이 도시 두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따른 정당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회피하거나 과도한 지출 보도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투쟁민주당의 대변인은 이번 예산 확대를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수백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은 대통령의 민감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스파르디 국회의원은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누산타라에서 예정된 행사에 필요한 고급 차량과 호텔 예약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행사의 고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과 국가비서실장은 이번 예산 증액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증가는 호텔과 차량 대여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산 내역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거나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리 인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유입과 자금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인해 수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인도네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자본 유출 압력이 줄어들고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 둔화가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수 있으며 미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가 외환 보유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내수 경제와 안정적인 금융 부문 덕분에 이러한 도전에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둔화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학자들과 재계단체들이 최근 몇 년간 소비자 구매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하위 및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세금 도입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중산층의 축소, 식료품 지출 증가, 자동차 판매 급감 등을 구매력 저하의 주요 징후로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 인구는 2018년 6천만 명에서 지난해 5,2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산층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인구는 1억 2,900만 명에서 1억 4,4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화되면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소비자 신뢰 지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향후 6개월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하고 있어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발표 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산층 지원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5.05%로 소폭 둔화된 데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은 현재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구매 시 부가가치세 할인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재조정 프로그램을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하반기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간 GDP 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한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에 3조 5천억 루피아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손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한 것으로 중국 국영기업과의 합작사 KCIC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는 상반기 순이익 1조 1천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나 고속철도 프로젝트로 인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45년 만기 3.2%의 이자율로 7조 2,800억 루피아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대출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도공사의 재정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철도공사는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원안에는 국가 자본 추가 투입, 세금 감면 및 선로 이용료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속철도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고속철도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로 73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참여한 국영기업들은 2017년부터 45억 5천만 달러의 부채와 작년 비용 초과로 인한 5억 6천만 달러의 추가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과 재무부 산하관세청은 태국에서 리버풀로 향하는 214개의 대마초 패키지를 적발하여 밀수를 차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되는 새로운 경로를 밝혀낸 사례로 태국에서 합법화된 대마초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영국으로 보내지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3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연루되었으며 그중 1명은 국제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기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강력한 경계를 표명하며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33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마약 남용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의 마약 남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